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번 주에 펼쳐지는 서울 마주 협회장배 출전마들을 분석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좀 방송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좀 격가지에 있는 것들도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녹화 시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만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후반부에 결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서울 마주 협회장배 단거리 강자들을 가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총 12두의 이 마필들이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1차 때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똑같고 경주거리는 1200m입니다. 그리고 오픈이기 때문에 국산마와 외산마 모두 출전이 가능하고 국산마로는 이 히트 예감, 라운드 파이터, 그리고 심장의 고동, 그리고 딕시 어게인, 그리고 이스트 제트 이런 마필들이 국산마들이고 나머지는 외산마입니다. 라운드 파이터는 아마 포인마일 겁니다. 일단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순서는 뭐 우승 입상 가능 순서가 아니라 네이팅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12두 중에서 2두가 부산에서 원정을 왔습니다. 오픈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원정을 왔는데 영웅 루이스와 히트 예감 이 두 마필이 원정을 왔습니다. 일단 네이팅이 제일 높은 마필은 라운드 파이터입니다. 명실상부 뭐 한국 지금 현재 최강마죠. 최강마고 직전경주 이제 부산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처음으로 이착을 하면서 연승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 라운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적이 11전 10승 10연승을 달리다가 직전경주 처음으로 이제 이착 한 번을 했는데 이혁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혁 기수가 지난주 이 정문 프린스의 기승을 하면서 기승정지를 먹었습니다. 기승정지를 먹었는데 기승정지 유예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나중에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이제 마사이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날 기승정지 유예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혁 기수 입장에서는 내일이죠. 모레죠. 모레 수요일날 기승정지 유예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마필을 안 탈 이유가 없죠. 이혁 기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 최강마이고 우승 1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타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200m 성적은 오전 동안 4승했고 직전 처음으로 2착 한번 했고 부마는 바이언입니다. 바이에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바이에른이라고 하고 모마는 클라린다입니다. 이 클라린다는 현재 나온목장에서 종비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목장 입장에서는 이 바이언이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배를 하러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목장에 있는 시순말 즉 머스킨맨과 주로 교배를 할 거고 그렇게 또 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장의 시순말의 성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정하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차후 선택지로 바이언한테 교배를 갈 수는 있겠지만 첫 선택지로 바이언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죠. 작년도 서울 마주협회장배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2연패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이겼던 마필이 바로 어마어마한 모르피스를 이기면서 우승을 했고 지난번 부산 원정에서 부산일보배에서 어마어마한테 졌습니다. 그러면서 연승 기록이 깨졌는데 착지불량을 했어요. 착지불량한 이후에 이 영웅 루이스와 약간의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늦어졌고 그러면서 자리 못 잡고 외곽을 돌다가 다시 2선으로 밀려버렸는데 11전의 경주 동안 처음으로 모래를 맞아봤어요. 직전에 처음 모래를 맞고 전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약간의 이 주행불량기 외곽 기대는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외곽 기대는 주행불량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쉽게 이착을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출발 실수만 안 했으면 자력으로 충분히 우승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마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뛰어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은 기승정지 2위를 먹었을 때도 있고 기승정지 3위를 먹었을 때도 있어요. 출발 과정에서 무조건 내측 그냥 들이밀고 무조건 앞선을 가려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마방에서도 앞선을 가야 편안하게 경주를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뭐 기승정지를 계속 먹더라도 이번에도 직전에도 기승정지 1위를 먹었습니다. 기승정지를 감안하더라도 앞선 공략을 하려고 할 텐데 했는데 어쨌든 직전에는 의도치 않게 출발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속된 말로 자동방으로 선입이 되었죠. 그런데 선입으로도 상당히 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따라가도 되긴 하겠어요. 따라가도 충분히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우승은 물론 상대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따라가도 우승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강자들하고 붙었을 때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앞선을 가려고 할 거고 앞선 게이트가 결국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게이트를 부여받던 이번 경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직전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라운드 파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마필은 이 모르피스입니다. 전형적인 추임마이죠. 참 박남성 회장님이 참 대상경주 그레이드급과는 인연이 참 없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그레이드 우승을 한 마필이 바로 이 모르피스입니다. 대상경주와 참 인연이 서울에서도 뭐 첫 손가락 꼽히는 대형 마주인데 참 대상과는 인연이 없고 말들이 다 잘 뛰어요. 거의 다 잘 뛰는데 그 대상 문턱에서 맨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아마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부마가 스테판 갓 2번입니다.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대 2000에 팔린 스테판 갓 2번 자마 중에 두 번째로 비싼 말이었어요. 미국에서 팔린 말들 중에 15만 불로 상당히 고가에 도입된 마필인데 그게 굉장히 좋았죠. OBS 브리즈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고가에 도입된 마필인데 하여튼 스테판 갓 2번 자마들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주마예요. 상당히 좋은 경주마인 건 맞는데 이제는 7살이라는 게 노쇠화는 당연한 거죠. 보마가 친칠라이고 외조부가 누비아노입니다. 이 누비아노 같은 경우는 국내 친화적인 좀 외조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누비아노 자마들, 그러니까 종빈마들이 꽤 성공을 거뒀어요. 대표적인 마필이 누비아나, 누비킨의 모마죠. 누비아나라든가 시즈 핫디시, 그리고 팡팡길인가? 하여튼 팡팡가리의 모마가 있어요. 팡팡길일 겁니다. 그 계통이 모두 이 누비아노 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친화적인 외조부 계열이라 할 수가 있고 2020년도 처음으로 이제 이 스포츠 스프린트 우승을 하면서 대상 경주를 먹었죠. 그리고 서울 마주협회 장배 3착을 했고 작년에도 3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계속해서 2020년, 2021년 모두 출전을 했지만은 우승과는 거리가 먼 3착이었죠. 어쨌든 2020년도에는 이스트제트가 우승을 했고 어마어마가 2착을 했죠. 작년에는 이제 라운드 파이터가 우승을 하고 어마어마가 2착을 하고 3착을 또 모르피스가 하고 최근에 이제 노쇠화와 그리고 계속해서 높은 부중을 부여받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데미지, 부하도 걸려 있고 그리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경주력도 하락세고 그래서 최근 경주들을 보면은 역시 고부중입니다. 고부중으로 인해서 추입력이 예전만큼 안 나오지만 다만 작년 연말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이죠. 작년 연말 부중, 대상경주에서 부중이 더 줄어들자 3착도 하고 5착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쟁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임마이기 때문에 출전 두수가 적은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번에는 12두라 출전 두수가 많다는 게 좀 불리한 요소이고 다만 이번에는 최근 달았던 59, 60의 부중이 아니라 57로 부중이 줄어든다는 점이 고무적이죠.
그렇지만 자력으로 이제 올라오기에는 경주력이 꺾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뭐 3척 정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되고, 세 번째 살펴볼 마필은 심장의 고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마이죠. 그리고 모마는 하와이오고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계속해서 작년에도 이 대통령배를 우승을 했고, 그리고 장거리 최근 2000m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1200m로 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의 선택이죠. 물론 예전에 재작년에 이제 이 세계일보배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 도끼블레이드 가운챔프를 이기고 우승을 한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때 이 경주 세계일보배는 국산마 대상 경주입니다. 외산마들이 출전하지 않는 경주이고 그만큼 편성이 약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단거리에 강점이 있다,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단거리도 안 되는 말은 아니죠. 단거리도 가능한 한 마필인데, 단거리 최강자들과의 경쟁에서는 조금은 밀리는 전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출전을 했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영철 조교사가 6월 달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 경주 나갈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죠. 이 심장의 고동이 유일한데, 그래서 다음 달에 은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헤럴드 경제배, 그러니까 그 헤럴드 경제배, 지난번에 열렸던 헤럴드 경제배 2000m인데 이건 출전을 안 했어요. 여기에 나갔으면 거의 우승을 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출전을 안 했는데, 그건 이제 리스티드급이고, 대상 경주도 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리스티드급이고, 이 부산광역시장배라든가 이번 경주인 이 서울마주협회장배는 그레이드급이에요. 급이 한 급 위입니다. 그래서 헤럴드 경제배를 패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그 서울마주협회장배는 그냥 좀 출전을 한 이상 다음 달에 은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할 텐데, 그래도 포커스는 부산광역시장배, 다음 달에 열리는 부산광역시장배가 18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심장의 고등한테는 거기에 출전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이번 경주 승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컨디션이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리는데, 설령 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베스트가 안 되더라도 무리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진 않을 거고, 계속해서 컨디션만 맞춰가는 거고, 베스트 컨디션은 이 부산광역시장배로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1200 단거리는 좀 어려운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다음 달에 열리는 이 부산광역시장배의 이 경주를 좀 더 주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 이스트제트입니다. 굉장히 이게 1400, 그러니까 답보 변화를 못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발을 못 바꿉니다. 발을 못 바꾸기 때문에 1400보다는 1200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1200 경주 성적이 14전 동안 뛰면서 10번을 입상을 했어요. 그 중에서 6번을 우승을 하고, 특히 이제 이 2020년도 서울 마주협회장배 어마어마를 이기면서 우승을 했고, 작년 SBS 스프린터도 어마어마한테 지면서 2차, 그리고 직전, 그러니까 원래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졌는데, 이게 심장의 고동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심장의 고동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걸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나온 퍼스트한테 졌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었는데, 나온 퍼스트한테 졌고, 이건 재작년이 이거였죠. 나온 퍼스트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공백도 있었고, 베스트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조교도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꺾은 분들도 많아요. 이스트 제트를 꺾은 분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베스트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착을 했고, 그리고, 원래
부산일보배죠. 지난번에 열린 부산일보배에도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갔지만은 내척 무거운 줄을, 현재 부산이 굉장히 내척 주로가 무거운데 그 무거운 줄을 타고도 많이 버티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력과 뚜심이 강점이 맞필이고, 모마가 랜드입니다. 이 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섭서디라든가 주봉이 아닙니다. 주몽, 소소노의 형제마입니다. 그리고 이스트제트, 그리고 알파 명장의 모마인데 혈통적으로 모기 혈통이 상당히 좀 좋은 혈통이죠. 그래서 이 혈통적 기대치는 있었던 마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예전에 완벽하게 베스트 최하위 최전성기의 경주력은 아니지만 직전에 그 선행 가서 내측 무거운 줄을 타고 끈끈하게 버티는 것을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끈끈함이 있구나, 완전히 꺾인 건 아니고 웬만한 경주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구나, 그렇게 판단이 됐던 마필인데, 어쨌든 이 이스트제트도 이번 경주 충분히 뭐 우승은 못하겠죠. 우승은 워낙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기 때문에 우승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입상권이라든가 착순권 정도에는 무조건 들이밀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음 살펴볼 마필은 스프링백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할 것 같고, 2019년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이 마필이 이제 그 4착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참, 이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4착이 아니라 굉장히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을 겁니다. 2, 3세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쳤죠. 이때 당시 3세 시대에 3세 외산 신마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강마인데 그 이후에 기복과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이렇다 할 경주력을 못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 걸음이 너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마필은 그냥 출전에 의의를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블랙머스크입니다. 이 김동균 조교사가 코로나 자가격리 14일 2주 격리를 감수하고 미국 가서 사온 말이죠. 그리고 최근 굉장히 좀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 마필 2200에서의 성적은 1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랫아웃 자마인데 플랫아웃 자마가 흑전사를 비롯해서 국내 친화적인 경주마들을 워낙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단거리, 장거리 가리지 않고. 아마 유성환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마필은 그동안 마방에서 경주 운영을 한 걸 보면은 1400에 엄청나게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1400에 8번을 출전을 했어요. 거의 모든 경주를 1400에 출전했고 1400에서 복속률 100%를 거뒀던 마필이고, 그 반면에 1200에서는 조금 미진한 경주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부산 오너스컵 원정 가서 거의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그 이후에 기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군 1군서도 좋은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선행 선입이 가능합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가능한데, 근데 이 선입으로 따라갔을 때보다 선행을 갔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한 선행 상대마인 히트 예감과 라운드 파이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마필이 외곽 한 4, 5열 타고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 외곽 무리했을 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를 타는 마필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번에도 인기권 마필들을 좀 뛰어넘기에는 좀 2% 부족한 마필이고, 청담진이는 1군에서 가끔 가다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1군에서도 좀 열세인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입상권과 거리가 먼 마필이고, 영웅 루이스 같은 경우는 페로비치 기수가 탈지 다실바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실바가 판타스틱 맨으로 기승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승정지를 아직 유예를 안 했어요. 유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훈련은 다실바가 하고 있고, 작년 SBS 스포츠 스프린트에서 3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 이스트 제트에 이어서 3착을 했는데 그때 보여준 경주력은 상당히 좋았죠. 3세마였거든요. 작년에 3살이 그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 뛰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마방에서도 단거리 위주로 이제 그 출전을 하고 있고 단거리 스프린터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부산일보배에서는 고개짓을 하며 나오면서 출발이 늦었고, 그리고 라운드 파이트와 몸싸움 하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뒤로 밀린 게 그래서 페인인데,
선행 선입 자유각질인데 그래도 이마필도 이 블랙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선두에서 모래를 안 맞았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개가 관건이고, 그리고 설령 전개가 좀 꼬이더라도 착순권에는 들이밀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트 예감은 아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겠죠. 12전 동안 복속률 100%입니다. 이창내에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곰배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곰배를 안 팔렸는데 외저보가 미스터 프로스펙트입니다. 일단 혈통적으로는 매칭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작년도 최우수 3세마입니다. 제가 흥바라기라든가 위너스맨, 치프인디 이런 마필들을 이기고 최우수 3세마로 선정이 됐고, KRA컵 상관 경주인 KRA컵 마일에서 우승했고, 더비에서는 2차, 그리고 상관 마지막 경주인 장관배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웬만하면 안 잡힙니다. 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더 뛰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 마필이 구성을 하고 2착을 3번을 했는데, 이 3번에 2착을 한 게 2번은 선행을 못 가고 선행마 옆에 따라갔을 때 2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이번에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라운드 파이터가 옆에 붙여 오겠지만 어쨌든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선행을 가면 뛰어난 근성을 바탕으로 막판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따라간다면 이 착을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간다면 조금은 선행을 갔을 때보다는 좀 더 모자란 경주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마필이 장관배 2000m 우승하고 1800m 2착하고 좀 긴 거리까지 가능하지만 사실 1200에서도 복속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1200을 못 뛴 마필이 아닙니다. 1200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거리가 늘었을 때 어떨지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지, 단거리에서 뛰냐 못 뛰냐는 관심사가 아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딕시 어게인은 직전 경주 이제 부산일보배에서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6살이죠. 그러니까 나이는 많아요. 경주력이 하락세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의외로 부산일보배에서 3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라운드 파이터. 물론 착차가 좀 있는 3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판에 그 올라오는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원래는 앞선 장악해서 선행으로 경주를 이끄는 마필인데, 최근 추입으로 각질이 변경이 되면서, 경주력 자체가 6살임에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발을 못 바꾸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발을 바꿨어요. 그 점도 고무적이고, 그리고 이 모마가 와일드 딕시겔인데, 와일드 딕시겔은 뛰어난 자마들, 벌마의 꿈이라든가 깍쟁이라든가 뛰어난 자마들을 많이 생산했고, 액턴 파크가 이제 뭐 트리플 라인이라든가 액턴 블레이드 때문에 장거리형 시수말로 인식이 많이 됩니다. 물론 장거리형 시수말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단거리 스프린터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필이 서미트 파티죠. 물론 블루 다이아도 장거리까지 되긴 했지만, 이 두 마필은 단거리 스프린트인데 사람들의 기억에 안 남아있는 이유는, 이때는 이제 승군을 하면 상위군으로 1군, 2군, 2군, 1군 이렇게 올라가면 단거리 경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스프린터들이 무조건 중장거리를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거리, 적정거리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군에서의 경주력 성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이야 단거리 경주가 많이 생겼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단거리 경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래에 강력하게 박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서미트 파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58초대의 벽을 통과한 마필입니다. 1000m 58초대를 통과한 최초의 마필입니다. 59초대에 통과한 마필이 성유신하고, 성유신하가 최초로 1분의 벽을 깼고, 그리고 최초로 59초의 벽을 깬 마필이 바로 이 서미트 파티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스프린터였죠. 어쨌든 이 딕시 어게인은 최근 취입으로 각질 변경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강력하게 입상 도전 가능합니다. 장상 클리어입니다. 이번이 이제 직전 우승으로 이번에 이제 1군으로 승군을 했어요.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할 거고, 그리고 아마 이 외조버가 다이나 포머입니다. 이게 아마 발목을 잘 볼 거예요. 다이나 포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특급 시수말이긴 하지만 다만 반쪽짜리죠. 잔디에 특화된 특급 시수말이죠.
잔디주로 특화형 특급 시수말이고, 어쨌든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연속률 100%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정경주 8점 모드를 1200으로 띄웠어요.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어쨌든 연속률 100%, 그리고 이번이 1군 첫 무대인데 편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센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고, 안정적인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지만, 그래도 최근 띄워온 내용들 편성이 약했죠. 강자들하고 붙어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후 분명 경주력 신장의 부분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편성이 너무나 강하고, 싱싱메리는 유일한 2군마입니다. 전력상 열세이고, 뭐 이번에는 출전에 의미를 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출전하는 마필들 모두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단 이 라운드 파이터는 강력한 우승 1순위 우승 후보이고, 직전처럼 뭐 출발 과정에서 실수만 안 하면, 그리고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착 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승과 충마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이 라운드 파이터고,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은 우승까지도 넘보겠지만 그래도 최대치가 2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2착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선행을 가는 히트 예감과 추입으로 오는 딕시 어게인, 이 두 마필이 2착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이 두 마필이 1, 2, 3등을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이 세 마필이 1, 2, 3등을 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한두가 기복으로 보인다면 나머지 3착 한 자리를 놓고 들이밀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이 이스트제트, 블랙머스크, 영웅루이스, 이 세 마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마필한테는 기회가 올 가능성, 즉 2착 내에 기회가 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세 마필은 그냥 삼복승 끝자리 정도로 가져가시는 것이 현명한 배팅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서울마주협회장배 출전마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죠. 코리안 더비에서 양키 빅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승부사를 또 강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 위너스타라고 했는데, 저는 뭐 컴플리트 밸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림을 보여주었죠. 그게 결국은 2세 때 빠른 성장이 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주에서 저는 뭐 이 막권을 한 방으로 때렸습니다. 양키 빅터의, 참 죄송합니다. 양키 빅터가 아니라 캡틴 양키죠. 캡틴 양키의 승부사 한 방 때리고 위너스타를 3복으로 방어를 했고, 복성시간 그냥 승부사를 축으로 놓고 갔어요. 선행을 가면은 웬만하면 2착 내에는 버틴다. 우승은 몰라도 2착 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승부사다. 그렇게 해서 승부사를 축으로 가져가면서 캡틴 양키 주력으로 때리고, 캡틴 밸류만 컴플리트 밸류만 방어를 했었는데 복성식은 틀리고, 어쨌든 3복으로 가져간 이 위너스타가 우승을 하면서 3복승만 적중을 했는데 그래도 배당이 좋았습니다. 40배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코리안 더비 그래도 크게 결에서 벗어나는 예상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한타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이번 경주 제 분석 방송을 서울마주협회장배 분석 방송을 참고하셔서 이번 주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제가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